자,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성 금융상품 중에 이번 시간에 이제 투자계약증권부터 시작을 할게요. 증권에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동사업이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바나나 농장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바나나 농장이라는 게 한국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온난화가 진행이 되었는데 바나나 농장을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그럼 투자자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지만 전문가가 운영은 맡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공동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공동사업에 전문가가 나서서 이제 주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공동사업의 결과가 뭐다? 지분에, 투자 지분에 따라 나누겠죠. 그러한 것들이 표시된 증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업계약서랑 뭐가 차이가 나나요? 이건 계약 증권이에요, 증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업계약서를 양도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거는 증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된 사례를 못 봤는데요. 미국 제도 같은 거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에 관한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을 투자하고 이 문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때는 어때요? 투자계약증권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생소한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그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파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파생이라는 단어는 뭐죠? 뭔가 파생돼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derivatives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뭐냐면 drive예요. drive. 뭔가 이끌어져 나온 거지. 그래서 파생되었다는 건 뭐냐? 현물이 있으면 그 현물을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을 거래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S전자 주식이 있는데요. 그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S전자 주식의 주가가 한 달 후에 오를까 떨어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저만 재밌나? 한 달 후에 S전자 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걸 놓고 배팅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다에 배팅을 했는데 실제로 오르면 수익을 취하는 거고요. 반대로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품을 뭐라고 그런다?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파생상품이 수익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런가는 이제 또 파생만 가지고도 설명하면 또 1시간이 또 걸리니까 어쨌든 파생인데요. 이게 뭐가 되어 있어요? 결합이 되어 있어요. 파생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써 있나요? 증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증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법에서 말하는 증권의 정의는 무엇이었던가요? 기억나세요? 원본 손실 가능성, 즉 원금까지만 이룰 수 있는 것. 원본 손실 가능성은 투자 상품이었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원금까지, 원본까지만 이룰 수 있는 것, 즉 추가로 손해보지 않는 것. 그게 뭐였죠? 그게 증권의 정의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파생이 결합되어 있지만 내가 이룰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투자한 돈까지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즉 파생 결합 증권은 증권의 한 종류이지 그 상품 자체가 뭐는 아니다? 파생 상품 자체는 아닌 거예요. 파생이 결합되어 있지만 증권의 한 종류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기초자산, 예를 들어서 그게 S전자였다. 그러면 그 기초자산의 가격 등을 변동과 연계해서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파생 결합 증권이군요. 자, 그 중에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주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영어로 equity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우리가 영어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서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영어 표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어를 좀 많이 이렇게 써줘야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가령 증권투자 권유등을 합격하시고 우리가 권유를 하게 될 때에도 영어를 섞어 쓰게 되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라도 영어를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자, equity라는 표현이 equal이란 같다, 평등하다에서 나온 뜻이에요. 어원이 즉 무슨 뜻이냐면 너도 한 주 가지고 있어, 나도 한 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권리 의무가 같다는 거야. 그 지분, 같은 지분에 대해서는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나온 게 equity, 주식의 개념인 거예요. 주인의 몫으로서 잘게 쪼인 게 주식이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갖고 있어? 그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평등의 의미. 어쨌든 에코티는 주식이구나. 주식에 링크 연결된 워런트라는 거예요. 워런트라는 것은 약간 옵션 이런 뜻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주식에 연결되는 어떤 상품이에요. 그거를 ELW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행사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증권인 거예요. 파생상품 그 자체는 아니네. 그거랑 연결해서 증권이니까 증권의 법상 정의는 내가 투자한 돈까지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콜과 풋이라는 게 있네. 참 어렵네. 자, 콜과 풋이라는 건 뭐냐면 콜은 살 수 있는 권리, 풋은 던지거나 밀어내는 거잖아요. 팔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어요. 기준으로 보고 내가 이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S전자가 100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S전자가 100원인데 한 달 후에 오를까 내릴까를 놓고 배팅을 하는데 나는 콜을 산 거예요. 120원이 됐다고 봐요. 한 달 후에. 그래도 나는 얼마에 살 수 있어요? 100원에 살 수 있어요. 콜을 샀으면 살 수 있는 권리거든요. 120원짜리를 얼마에 산다고요? 100원에 사는 거예요. 이익이죠? 버는 거예요. 콜이라는 것은 기초자산,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을 S전자 주식이라고 봤다면 그 주가가 오를수록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풋은 반대예요. 풋은 팔 수 있는 권리예요. 100원에 팔기로 되어 있는데 주가가 8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나는 얼마에 판다고요? 100원에 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리 정한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인 거예요. 왜? 70원으로 떨어져도 나는 얼마에 판다고요? 100원에 파는 거예요. 즉, 풋이라는 것은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 ELW는 언제? 상승할 때 이익이 나는 거고 기초자산이 풋 ELW는 언제?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이익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 정도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 연계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ELS라고 나왔네요. 이때 E라는 것은 equity, 주식이란 뜻이에요. 주식에 링크, 연결된 securities예요. securities가 security, 보안이라는 뜻이 아니라 복수로 쓰게 되면 증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식과 연결된 수익 구조를 나타내는 금융상품이라는 뜻이에요. 주식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주식,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라든가 이런 것에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어떤 수익 구조고 끝에 증권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파생상품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파생이 섞여 있는 거지 그 파생상품 자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혼합한 복합상품으로 주가지수 등등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고 변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겠죠. S전자 주식이 오르면 수익을 더 줄게요 라는 상품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1년이다. 그럼 1년 후에 S전자 주가에 따라서 상품의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ELS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ELS는 어디에 연동한다고요? 주가 혹은 주가지수, 주식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ELS라는 상품이.